자, 앞서 살펴봤던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적용해서 함수의 극한 값을 계산해 볼 건데, 아무래도 이 함수의 연속 또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우리가 제일 자주 보게 될 함수는 다항함수하고 또 유리함수입니다. 거기다 추가해 보자면은 종종 무리함수도 볼 일이 있을 텐데, 어쨌든 이런 자주 볼 함수에 대해서 자, 앞서 봤던 그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적용의 극한과 계산해 볼 것이고, 그러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 숙지해 놓으면 이 다항함수, 유리함수에 대해서 극한값 구하기 매우 편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중요한 내용까지 한번 챙겨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. 자,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요. 일단 여기 식을 봅시다.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. 자, 리미트 안쪽에 함수 식을 보니까 2차 함수식, 다항함수식이 위치해 있죠. 그 상황에서 이 식을 마이너스 또 플러스 기호 기준 다 쪼개서 보자면은 x제곱 2x 5 이런 식을 보면서 자, 각자 함수가 x의 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다 수렴하겠다는 걸 생각해 줄 수 있어요. 자, 앞서서처럼 그래프 그려 생각해 보자면은 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, y는 2x라는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, 자, y는 5라는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쭉 그려질 거니까, 자, 좀 삐뚤는데 그냥 일직선으로 봐주세요. 자, 그러면서 x는 3에서 이 함수 전부 좌극한, 우극한 그 다 존재하고 그 값이 같으면서 극한값 존재할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함수들 전부 x의 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수렴한 함수란 거 쉽게 생각해 줄 수 있죠. 자, 그럼 수렴하는 함수니까 리미트 기호를 다 분배해주는 식으로 식을 펼쳐 적을 수 있단 말이죠. 지금 상황에서.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서 극한값 생각해도 되겠지만 좀 더 식을 펼쳐 적어보자면, 자, 이 리미트 안쪽에 x제곱은 x 곱하기 x로 또 식을 뜯어볼 수 있단 말이죠. 자, 2x는 2 곱하기 x로 식을 좀 더 뜯어볼 수 있고요. x의 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y는 x라는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면 이 그 x에 대해서 수렴한 함수가 나온 거 쉽게 생각해 줄 수 있죠. 아, 그러면은 x는 3에서 극한값 존재하는 함수, 극한값 존재하는 함수고, 자, 여기도 x는 3에서 극한값 존재하는 함수니까 그 수렴한 함수에 대해서 리미트 기호 또 분배하는 식으로, 자, 그리고 여기는 수렴한 함수니까 상수 앞으로 꺼내는 식으로 식을 쭉 펼쳐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. 요까지 이해됩니까? 자, 그러고 나면 이제 요 각자 파트에 대해서 값을 쳐다보려니 x의 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, 자, 값이 3이라는 거는 그래프 생각해보면서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. 여기 3, 여기 3, 여기 3이에요. 그리고 나서 x가 3으로 갈 때 여기 5 적혀 있으니까 여긴 값이 5겠네요. 아, 그래가지고 값을 계산해보자면은 3 곱하기 3은 9고요.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은 6이니까 마이너스 6. 그 다음에 맨 뒤에 플러스 5 붙어 있다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자, 8이다라고 값을 적을 수 있는데, 우리 매번 다항함수 자주 볼 건데 그때마다 극한값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식을 펼쳐 적으면서 구하는 건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잠시 숙지를 해보는데, 이 fx 함수가 다항함수라고 우선 가정을 좀 해볼게요. 그리고 나서 임의의 실수 a에 대하여 x는 a라는 지점에서 이 다항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럼 그때 극한값 간편히 어찌 구할 수 있겠냐? 그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아는 것만 몇 개 좀 그려볼까요? 왼쪽 편에도 그래프 몇 개 그려져 있지만 우선 상수함수 그래프 일직선이고요. 그 다음에 1차 함수 그래프 이 모양 아님 이 모양 일직선이고, 2차 함수 그래프 이 모양 아님 이 모양 포물선이죠. 3, 4차 함수의 그래프, 더 고차의 다항함수의 그래프도 우리 곧 그려볼 겁니다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래프 개형 더 고차 함수에 대해서는 모르니까요. 자, 그리지 않도록 하고, 어쨌든 이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차수가 더 높아지더라도 똑같은 게 그 임의의 실수 a에 대하여 x는 a란 지점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무조건적으로 연속이에요. 자,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그래프 그릴 때 그 끊어지는 데가 일단 한 군데도 없고, 자,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가 좌우로 끝도 없이 쭉 뻗어나갈 거기 때문에 임의의 실수 a에 대하여 x는 a란 지점에서 우리 그 함수의 극한값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좌극한, 우극한 해당 지점에서 다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으면서, 자, 극한값 결국 존재할 거고 그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을 거란 걸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 바탕으로,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 바탕으로 쭉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? 그렇게 달아 생각하면, 자, 이 다항함수에 대해서 x는 a란 지점에서 극한값을 구해야 된다면은 이 그 함수식의 x에다가 그 a란 상수를 대입을 해요. 자, 그래서
함수값 구하듯이 극한값을 계산하면 됩니다. 어차피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 거기 때문에요. 자, 요 내용 숙지한 다음에 여기로 다시 돌아옵시다. 리미트 안쪽에 다항함수네. 자, 그러면은 x는 3에서 이 다항함수, 2차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해야 된다고? 그러면 이 3을 이 식의 x에다 대입을 하자. 그래서 저 2차 함수의 x는 3에서의 함수값을 구한다 생각하면 되겠다. 그러면 어차피 9-6 플러스 5라고 똑같은 값 나오거든요. 그렇게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극한값 구해야 될 때 함수값을 구해서 극한값을 그냥 대체해버리면 돼요. 자, 매번 이렇게 식 펼쳐졌긴 불편하겠죠, 딱 봐도. 물론 함수의 극한의 성질 적용해서 식을 펼쳐졌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, 자, 그보다는 다항함수에 대해 극한값을 앞으로 간결하게 이렇게 함수값을 구하는 식으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이 내용 잘 알아두고, 자, 뭐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죠, 직관적으로.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갑시다. 이번엔 리미트 안쪽에 보면요, 유리식이 위치해 있어요. 유리함수식입니다. 다항식분의 다항식 꼴이죠. 자, 그러면서 x는 -1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 생각해 봐야 돼요. 그럼 어찌 할 수 있겠냐?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반영해서 생각을 해 보자면은, 자, 분모식, 분자식 따로따로 봐줍시다. 다 다항식이죠. 그러면 각자 다항함수에 대해서 x는 -1에서 이 함수들 극한값 존재할 거 아니에요? 그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겠지요. 자,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 바탕으로 그걸 생각할 수 있고, 그러면은 이 x의 값이 -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 수렴하고 이 함수 수렴하니까, 자, 이 리미트 기호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식을 펼쳐 나갈 수 있겠는데, 여기서 중요한 거는 x의 값이 -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분모에 있는 2차 함수가 만약 수렴하는데 0으로 수렴한다면은 식을 이렇게 못 펼쳐 적습니다. 근데 지금, 자, x는 -1에서 이 2차 함수의 극한값 간결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-1 대입해 생각하면 되잖아요. 그 이 함수가 이 상황에서 -1에 수렴할 거라서 0에 수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펼쳐 적을 수 있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알죠? 자, 그러면서 극한의 성질 적용에 식을 펼쳐 적었는데, 그리고 나서도 이 각자 부분 보면은 x의 값이 -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다 수렴할 함수라서, 자, 리미트 기호를 더 분배해주면서 식을 더 세분화해서 펼쳐나갈 수도 있는데,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요쯤 적어놓고 극한값 그냥 간결하게 계산해버릴게요. 지금 분모에 있는 값, 분자에 있는 값 각자 계산하자면은 다항함수에 대해서 이 상수를 x에다 대입하면서 극한값 계산할 수 있겠다 그랬죠. 자, 그러면 -1 집어넣으면서 -4 플러스 3 -1이에요. 분자값 -1. 자, 분모값은 1 빼기 -1. 그래서 분모 분자 각자 값이 -1. 자, -1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1이라고.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x는 -1에서 극한값 계산해 봤는데요. 이 극한의 성질 적용해서 식을 펼쳐줬고, 자, 요쯤 해가지고 극한값 계산해 봤는데,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도 극한값을 자주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, 요렇게라도 식을 펼쳐 적으면은 그 자체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. 우리 자주 극한값 계산하다 보면. 그래서 더 손쉽게 극한값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옆에 정리가 돼 있으니 한번 봅시다. 자, 우선은 이 gx 함수가 이번에는 유리함수라고 가정을 좀 할게요. 그리고 나서 임의의 실수 a에 대하여 x는 a라는 지점에서 이 유리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야 된다면은 그때 간편하게 극한값도 어찌 구하면 되겠냐? 그 다항함수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요, 이 상수를 이 유리함수식의 x에다가 대입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그냥 이 함수의 x는 a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식으로 극한값을 생각해주면 돼요. 함수값과 극한값 어차피 같기 때문에. 이게 결론인데, 들어봐야 될 결론. 자, 그러면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나와 있는데, 이 상수를 유리함수식에 대입할 때 그 분모 파트가 0이 되지 않는다면 이 논리는 성립합니다. 근데 만약 이 상수를 유리함수식에 대입을 할 때 분모 파트가 0이 되면 이 논리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. 자,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,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설명은 이 함수의 연속 파트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. 사실은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이 이 다항함수, 유리함수의 연속성이라 그래서 그 함수의 연속에 대해 공부할 때 나오는 내용을 미리 가져온 거예요, 지금. 여러분들 극한값 앞으로 계산하기 편하라고 결론 위주로 나중에 공부할 내용을 미리 땡겨와가지고 지금 극한값 구하는 데다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건데, 자,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 나중에 이어질 거니까 결론은 요 정도 일단 들어봐 두고, 이 결론 반영해서 이 유리함수의 x는 -1에서 극한값 계산해 보자면은, 자, 이 상수를 이 유리식에 기본적으로 대입하자 이겁니다.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.
물론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적용해서 식을 펼쳐나가면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만, 자, 간편하게 구하는 거 알면 그냥 간편하게 구해서 극한값 생각이 좀 좋으니까, 대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, 자, 유리함수에 대해서는 이 상수를 분모 쪽에 대입을 했을 때 0 되진 않은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. 마이너스 1, 이 x에 대입을 해봅시다. 그럼 분모 쪽이 마이너스 1로서 0이 안 됩니다. 그럼 안심하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다 대입해요. 그래서 이 유리함수 x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생각하듯이 극한값을 생각해주면 똑같이 결론 나와요. 됐죠?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성질 적용해서 식을 펼쳐나가면서 우리는 이 극한값 생각해 봤는데, 자주 보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 자, 극한값 구하기 편한 그런 요령까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.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.